메신저 검열, 국민 간의 감시, 언론 통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중국과 북한처럼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체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6월 16일부터 카카오톡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고 소위 카톡 검열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며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찔릴 짓 안 하면 상관없잖아. 테러 뭐이라도 할 거야? 이렇게 쉽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더 걱정되더라고요. 검열당할 짓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검열을 시작하겠다는 게 진짜 문제 아닌가요? 또한 이번 정책이 가져올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감시를 제도화한다는 점입니다. 신고만으로도 우리의 대화가 카톡 운영자에 의해 검토되고 카톡 연구 정지까지 가능하다는 건 결국 누군가의 판단이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이 모호하다면 카카오의 공지사항을 보면 정부가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한 집단을 칭송하거나 지지, 홍보 또는 그 활동을 미화하는 것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문제는 극단주의 단체를 정할 수 있는 주체가 정부라는 점이에요. 이재명의 정부요. 요즘 뉴스만 보면 극단적이라는 표현이 정말 자주 나오지 않나요? 12.3 계엄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 즉 대한민국의 절반에게 극우라는 낙인을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극우의 의미는 제대로 알고 쓰는 걸까요?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을 시킨 다음에 한쪽 편을 들어서 쉽게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고, 이게 극우거든요. 이 극우적인 방식은 되게 편하긴 한데 사회를 좀 먹어요. 제가 찾아본 극우의 사전적 정의는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이며, 극우가 가진 뚜렷한 행동 특성은 극좌와 마찬가지로 테러를 비롯한 폭력에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히틀러의 나치즘, 무솔리니의 파시즘, 미국의 KKK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단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지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극우 딱지를 붙이고 있고, 그동안 언론들에게 사용된 횟수만 해도 수백, 수천 건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특정 단체나 집단을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하기만 하면 카톡 안에서 그들을 지지 혹은 동조하는 말조차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카톡은 물론 게임 안에서 오가는 대화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싫으면 탈퇴해 라며 배짱 장사를 하는 카카오보단 더 믿을만한 해외 메신저가 많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옮겼어요. 이런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사람들 사이엔 서로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예요. 괜한 말 했다가 신고당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입을 닫게 되고 서로를 의심하게 되겠죠. 카톡 검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이재명은 유세 현장에서 북한의 5호 담당제를 떠올리게 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 이런 거 제보하면 막 한 5억씩 주고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범죄 행위 제보 또는 부정 부패 행위 제보를 하면 그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신고하고 포상금 받는 직업을 발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건만 발굴하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자. 저는 그거 직업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꼭 범죄 단속 예방을 경찰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찰은 월급 주잖아요. 근데 시민들이 좀 하면 안 돼요? 북한에서 시행 중인 5호 담당제는 5가구를 묶어서 한 가구가 나머지 가정을 감시하는 구조입니다.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누가 집에 드나드는지, 정치적 성향은 어떤지까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독재 정권의 통제 수단이죠. Is it illegal to talk bad about the government? 这个问题我想， Is he calling the police on me or what? 我那个老外啊，就是他问我，就是说，那你要不要叫警察到底好？ I couldn't understand a single word that he was saying, but I tried to use my translator app and he shooed me away. 哎，这个稍微怎么样？ 중국의 주민상호 감시제,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 역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국민 전체를 통제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은 한술 더 떠 감시는 물론 체포까지 국민들이 직접 하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이 될 거예요. 국민들이 체포해도 되니까. 현행범은 아무나 체포할 수 있잖아요. 계속하면 그건 이제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물리적으로 제지하고 물리적으로 막으세요. 아픈 걸리면 아주 엄벌할 테니까요. 잘 잡으세요. 이재명은 왜 굳이 전 국민을 감시 요원처럼 만들려는 걸까요? 이재명 말처럼 한 5억씩 보상금을 준다면 전 국민이 다 참여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전국민 감시하고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정책이 실제로 도입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고 말 한마디, 댓글 하나도 눈치 봐야 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끼리도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사회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으로 아들을 잃었던 한 부부는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이 무의미한 죽음을 맞자 나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고, 그들은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히틀러와 나치를 비판하는 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글을 보고 깨어나기를, 저항의 불씨가 생겨나기를 바랬죠.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충격적인 건 부부가 2년 동안 뿌린 276개의 글 중 단 18개를 제외한 전부가 그 즉시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신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틀러와 나치를 비판하는 글을 보고 분노하지도 용기를 내지도 않았어요. 잔뜩 겁을 먹고 게슈타포에게 신고하기만 했어요. 부부는 목숨을 걸고 독일 사람들을 깨우려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게슈타포에게 협조했고 이 부부는 결국 나치에 의해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슈타포를 연상케 하는 시스템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도 존재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운영하고 있는 민주파출소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짜 뉴스를 신고하고 대응한다지만 실제로는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한 통제수단, 검열 도구로 악용되고 있죠. 요즘은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비판하기만 해도 민주파출소에 신고한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유튜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신고당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민주파출소를 두고 현대판 게슈타포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억압은 언론도 예외가 아닌데요. 요즘 민주당이 다시 꺼낸 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언론중재법입니다. 이 법은 간단히 말해서 기자가 잘못된 보도를 하면 언론사에 몇 억씩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 법은 예전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이거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냐? 정치인 비판하면 바로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컸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치인 같은 권력자한텐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을 붙여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이 다시 낸 개정안에는 그 예외 조항을 쏙 빼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언론과 기자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자들은 소송이 두려워서 정치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럼 결국 우리는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는 보기 힘들어지며 진실을 알 기회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이런 우려 때문에 여기저기서 비판이 나왔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어떨까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하고요. 연장성산에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에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에 대한 후보님 입장 궁금합니다. 급한 일 아니니까 나중에 생각해보죠. 네.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제가 평소의 지론이고, 지금 제가 보니 5배도 너무 약하다. 저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강력한 징벌을 해야 된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이재명은 언론들에게 검찰의 애완견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왔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방송 중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재명은 앞으로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얼굴도 촬영해 생중계로 내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때문이라면서요. 이에 국민의힘에선 이러한 결정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 기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기자들은 개딸들에게 신상 공개와 좌표 찍기를 당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문재인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했던 기자를 상대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기자의 SNS 좌표를 찍고 신상털이를 했던 일이 있었고, 그 여파로 인해 해당 방송사가 문을 닫았던 일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께서 현 정책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님이십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언론과 기자들은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와 21조의 내용입니다.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자유의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나요? 카카오톡 검열, 민주파 출소, 국민 감시제도, 권력 비판조차 어려운 언론 환경까지. 이게 과연 헌법이 말한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일까요? 실제로 한 변호사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생각을 말할 자유,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흐름은 그 전제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톡 검열이지만 내일은 누군가의 신고로 내 대화를 들여다보고, 모레는 내 말 한마디가 사회적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조심해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속엔 우리가 자유를 조금씩 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깔려 있어요. 그렇게 하나 둘 우린 입을 닫고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는 국민, 침묵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진짜 독재는 중무장한 군인과 탱크들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시, 검열, 입막음. 그게 바로 독재의 시작입니다.